이거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온 적 있는 지문이에요. 시작할게요.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한옥이 중심 소재가 되겠죠. 이 글에서는 한옥이 겨울 말고 여름에 시원한 이유를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통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대는 61페이지 피면 돼. 필자는 한옥이 통의 원리를 구현한 건강한 집이라고 하면서 통의 원리를 구현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시 기후에 맞춰서 바람기를 내는 것. 미시 기후에 맞춰서 찬 공기 주머니 만드는 것을 한옥의 구조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면서 한옥이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기 편한 친자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옥은 가치가 있다. 여러분 한옥마을로 놀러 오세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당연히 설명적이고 분석적이겠죠. 통의 원리를 이용해 바람기를 내는지, 찬 공기 주머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조물과 관련해서 분석적으로 제시합니다. 기억나는 거 까먹지 않게 한 번만 더 씁시다. 바람길, 거시기후, 활용.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든다. 미시기후 활용. 한옥의 설계에 담긴 과학의 원리. 정말 알고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느낌? 그런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돼지 보쌈은 보쌈은 항상 새우젓하고 먹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진짜 근거가 있는 거더라고. 엄청 소화가 잘 시켜줘. 근데 요즘 보쌈 왜 이렇게 비싸? 주제. 통의 원리를 이용한 친자연적 건축물 한옥. 어쨌든 주제는 늘 중요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제는 좀 외우고 자자. 한옥이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생각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통념. 한옥이 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한 친자연적 건축물이라면서 한옥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나마 별표, 특징. 한옥에 구현한 통의 원리를 두 가지 차원, 거시기후, 미시기후 나눠서 정의대조 예시 나올 때마다 밑줄 긋고 쓸 거예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구성 머릿말, 본문, 맺은말 있고요.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61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딱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빨간색 펜이 있으면 이제 듭니다. 이 단원에서 뭐 쓸 거냐면 내용의 중요도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일단 미리 다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단락 머릿말 중간 정도야. 중요도가. 두 번째 원리는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도 중요해.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은 예시를 들어 놓은 거라서요. 다섯 번째 단락은 예시를 들어 놓은 거라서 다음 여섯 번째 단락은 중요한가? 여섯 번째 단락 중요하네요. 일곱 번째 단락 여덟 번째 단락 어디가 있냐? 마지막 아홉 번째 단락 중요하다. 요렇게 확인할 거예요. 됐을까? 일단은 이게 중요하다 라는 것들. 됐고 각 문단의 관계를 밝히는 거는 이제 또 다시 내용 나오면 그때 확인할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 지수 우리 뭐 한 거냐면요. 왼쪽 내용의 평정도에 따라 중요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합시다. 중요 내용은 중이고 중요하지 않은 건 하겠지. 글의 전개 방식 중요하고요. 글을 요약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부분 확인할 겁니다. 시작해 보자.
흔히 사람들이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동그라미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를 활용하고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끊어놓은 곳 뒷부분이 원인, 앞부분이 그러한 결과죠. 그래서 인과라고 하나 써놔도 됩니다. 그러나 내용이 달라질 거죠. 친자연적이라는 말에 생활하기 불편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칠할까요? 친자연적이라는 건 그거 불편하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불편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글쓴이가 지적하고 싶은 통념. 대충 생각하고 니들 몰라서 하는 소리지.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이죠. 그러나 한옥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나오는 편견이다. 편견. 이렇게 밑줄 그어 놓은데요. 편견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한옥이 불편하다는 편견이 있음. 밑에다가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쓸까요? 비슷한 말이지만 편견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요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건강한 집인 한옥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편견이 잘못되었다. 편견이 잘못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한옥이 불편하다고 웃기고 앉았네. 높은 주상복합 건물 훨씬 더 불편하거든 이거예요.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이 화제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세모. 자연 환기가 봉쇄된 것인데 자연 환기가 봉쇄되어 있어. 그렇죠. 가끔 그런 습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가 춥든 덥든 창문 일단 열고 보는 거야. 미세먼지 너무 심한 날 말고. 주상복합은 그런 게 안 돼 있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은 격이다 라고 하면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지. 비유. 더운 여름에는 얇은 반소매 옷 하나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 입는 게 상식이고 이치다. 그러면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괄호 열고 상식에 어긋나는 거지. 집도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된다. 여름에는 창문 열고 사방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받으면서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이용해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통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통의 원리 네모. 이 글의 핵심어래요. 어디에 통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한옥이.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순환 같은 말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밑줄 건강한 집이다.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니까 자연적이다. 한옥이 불편해? 아니,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이 더 불편해. 오히려 한옥은 그런 면에선 불편하지가 않아.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눠줄 거죠. 앞으로 무슨 얘기 나올 거예요?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 두 가지. 첫 번째, 색깔 구분하고 있죠?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기를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시기후란 단어 뜻도 얘기해 줄 건가 본데 거시기후란 네모 계절과 같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현상 3월 날씨 어떻고 7, 8월 날씨 어떻고 이런 것들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동남풍의 방향에 맞춰서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우와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냈습니다. 거시기후를 활용했다. 어떻게? 바람길을 만들어서 화살표 거시기후 바람길 한옥에서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나 있어 바람이 돌아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여 나가지 않게 바람이 슝 하고 지나가게 만든대. 이렇게 한옥에서 통을 구현하는 첫 번째 방법 바람길 내기 괄호 열고 거시기후 괄호 닫고 옆에 잠깐만 그림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화면을 확대를 하면 이런 거지. 뒷산에 소나무 숲이야.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여름에 산 등 지고 거기에다가 자리 잡고 있잖아. 미친 찬바람 내려와. 산에서는 이상해.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와. 대청을 통과하고 중문을 통과해서 앞마당 지나 중문까지 쭉 지나간다고.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옆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대부분의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람길에다가 체크. 사랑채는 대부분 방을 홑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저기 손님 오시면은 사랑방으로 안내해드려라 라고 하면 사랑방은 이렇게 딱 하나만 있어. 이렇게. 다른 방은 이렇게 겹쳐서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사랑방은 이렇게 하나 떨렁 따로 내놔 있었거든. 손님 불편하지 말라고. 사랑채는 대부분 방을 홑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내기가 쉽다. 창이 보통 방의 앞면과 뒷면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그렇지. 한옥 가보면 문 있고 반드시 정면에 창문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열면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것이다. 사랑채에서의 바람길. 그러나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서 폐쇄적이어서 여름철의 바람을 집안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통과해 지나갈 수 있게.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문에 두었습니다. 대청 뒷문에는 나무 창을 설치를 했었는데 나무로 만든 창이야. 창호지 만든 창이 아니라 나무 창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 창은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에서의 그림 보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부분에 나무 창을 만들어서 닫으면 바람길 막히고 열면 바람길 통하고 이런 거 있지. 더운 여름 중문과 대청 뒷면의 창을 모두 여는 순간 단번에 바람길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대조 추운 겨울 나무창을 닫으면 대청 뒷면은 완전히 막혀 겨울의 북서풍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서 앞 페이지로 돌아오면 세 번째 단락에 거시기후란 뭐뭐입니다. 거시기후의 개념 쓰여져 있죠. 그럼 세 번째 단락 옆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단어 뜻 설명했습니다. 정의 이렇게 써놓고 네 번째 단락 방금 나왔었던 내용 대조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읍시다. 됐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정여창씨 고택 안대문에 서보자. 요 사람의 요 집을 뭐예요? 예로 들었죠. 예시. 그러니까 내용 중요도가 하인 거야.
이렇게. 내가 안마당에 들어온 바람이 된 것 같다. 중문을 통과해 나는 안마당을 지나 대청을 타고 뒷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여행을 한다. 내가 바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비유 쓰여져 있고요. 중문을 통과해서 안마당 지나 대청을 타고 뒷창으로 빠져나갑니다. 1, 2, 3, 4 1, 2, 3, 4는 뭐 1, 2, 3, 4예요? 문 다 열어놨을 때의 바람의 흐름 혹은 바람길. 이처럼 바람길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의 고마움 속에 여름 더위를 참아낼 수가 있다. 활짝 열어 젖힐수록 바람길은 신장로가 나듯 명쾌하게 뚫립니다. 뭐뭐 하는 게 나듯이 직요법도 쓰여져 있고, 이 길을 따라 한반도의 여름 대표 바람인 남동풍이 그 집을 관통해서 그 속을 시원스럽게 훑고 지나갑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는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여택 고택의 바람길. 네 번째 단락에선 바람길 만드는 방법. 다섯 번째 단락은 그 바람길에 대한 예시. 그래서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었다. 요약할 때 다섯 번째 단락 쓰지 않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핵심 속속. 사람들은 한옥에 대한 편견이 있죠. 생활하기에 불편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훨씬 더 불편하거든.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자연적인 거지. 한옥에서의 통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거시기후에 맞춰서 미시기후에 맞춰서. 구현 방법, 거시기후에 맞춰서 바람길을 냅니다. 여름에도 집안이 시원해지죠. 구체적인 사례 정여택 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안채에서 바람길을 내는 방법은 뭐 어디랑은 달랐었지? 사랑채하고는 달랐었지. 사랑채와의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안채는 폐쇄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세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대청 뒷문에 바람창 설치해서 열면 바람길 생기고, 열면 바람길 생기고, 닫으면 바람길을 막고, 여름에 열어, 겨울에 닫아. 이런 거지.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바람의 흐름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교과서 날씨마당 됐고, 자, 거시기후 바람길, 그 다음에 미시기후 뭐였었지? 공기주머니. 색깔로 칠해 볼까요? 미리 체크합시다. 미시기후 찬 공기주머니를 만듭니다. 두 개가 체크자. 바람을 활용하는 통의 원리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중요했으면 나머지 하나도 중요한 거겠지.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활용해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미시기후란 단어 뜻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네요. 옆에다가 정의. 숲의 산세, 지세, 물길, 각 집의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후 현상. 집 앞에 강이 흐르냐 안 흐르냐, 집 뒤쪽으로 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집에서의 느끼는 기후가 다르다고. 도시에서의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 배산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쓴이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도시에서의 도로, 빌딩, 농촌에서의 배산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입니다.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안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합니다. 여섯 번째 단락 중요한 얘기 엄청 하고 있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단락은
찬 공기 주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쓸모가 없지만 우리들한테는 쓸모가 있을 거예요.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이 되면 끊어. 가열된 부분은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져 끊어.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는 줄어드는구나. 요거 확인하라는 거지. 밀도가 줄어들면 어때요? 가벼워지지. 가벼워. 이런 거죠. 근데 부피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가열하면 돼. 가열하면 부피 늘어나고 밀도가 줄어들면서 가벼워. 가벼우니까 어떻게? 위로 올라가. 이거지. 더운 공기를 위로 올려보낼 거예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기체나 액체가 전체 고르게 가열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에다가 네모. 단어 뜻 설명해 주죠. 7번째 딸랑 옆에다가 뭐라고 또 쓸 거예요? 정의 써야지. 앞으로는 대정의라고 쓰지도 않을 거야. 왜? 네모는 아껴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네모가 되어 있다? 이거 정의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끊어. 더워지면 끊어. 위로 올라가서 끊어.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만들어지고 끊어. 그러면 공기를 채우기 위해 바람이 들어온다. 끊어. 이때의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 대청 뒤에서 불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찬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방이 있고요. 사랑채 안채가 있고요. 이렇게 따끈따끈 햇볕이 비춰져? 그러면 공기가 더워지겠지. 공기가 위로 올라가.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없어지지. 그러면 밑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중문 통해서도 오고 산 뒤쪽에서도 바람 불어올 거고. 근데 둘 중에 누가 자리를 잡아? 차가운 애가 자리를 잡아. 밀도가 커서 무거운 애들이 자리를 잡아. 중문에서도 오고 대청 뒤에서도 옵니다. 차가운 게 들어오죠. 둘 중에 차가운 것은 꼬불꼬불 대청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대청 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왜? 대청 뒤에는 숲이 있어서 이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숲 안에 짓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뭐? 찬바람을 마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름에 시원하려고. 산 근처에 있으면 시원해요. 이유가 있네.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킬 때 하나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글자로 써놓은 법률 규칙은 아니지만 꼭 지키는 애들이 있어. 대청 근처의 집 주변에는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다. 찬바람이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람길 막지 마라 이 뜻이네요. 바람길 막지 마라. 대청이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흘러드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또 불문율 2 담을 낮게 했다. 담이 높으면 바람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불문율 두 가지 나와 있지만 걔네들 정리하면은 뭐예요? 바람이 잘 통하게 하라. 바람이 잘 통하게 하라. 요게 불문율 1, 2, 두 개 합친 내용인 거겠네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써드리고 싶어요. 대류를 설명하면서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어떻게 됩니다. 하나 더 쓸 거예요. 과정이라는 말 하나 더 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순서를 정해줍니다. 다시 내려갈게요.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해야 되는데 밑에 그림 좀 잠깐 봐주세요.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갔죠.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아래서 들어왔지. 그러면 이걸로 할까?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갔죠.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둘 중에 더 차가운 애가 있죠. 그러면 여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 다음엔 어때야 돼? 이 차가운 공기가 오랫동안 집 안에 있어야지. 얘네들도 차가워진 공기인데 계속 다른 공기가 들어오면 밀리고 밀려서 위로 올라갈 텐데. 그치?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하는 데에는 지붕의 처마가 큰 기여를 합니다. 지붕의 처마 동그라미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합니다. 지붕의 처마가 찬 공기를 머물게 합니다. 관가정의 안채 안쪽 마당에는 얘도 어떻게 해요? 관가정이라고는 안채 안마당에 무엇을? 예를 들었죠? 예시. 예시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예시는 하였는데 얘는 중이네? 그게 중요한 거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둘 다 예시 단락이므로 중요도에서 하로 할 수 있다. 틀린 얘기라. 앞으로 돌출한 지붕 처마는 앞마당에 형성된 공기 덩어리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지붕의 처마는 뭐 합니까? 마당 안에서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만듭니다. 한옥의 안채가 특히 여름에 서늘한 것은 누구 때문? 이것 때문, 뭐 때문? 처마 지붕 때문입니다. 처마 지붕 때문에 시원해요. 왼쪽으로 오셔서 됐고 딱히 볼 게 없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조상은 한옥의 통해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게 이 글 전체의 핵심어였죠. 통해 원리 네모. 한옥에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내었습니다. 바람길. 또 마당을 비워 시원한 바람이 마당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 들어온 바람을 머물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아저씨라니.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고 있죠. 요약 정리하니까 전체 내용 들어가 있어서 중요하겠지. 그래서 상이야. 마당을 비워 시원한 바람이 마당에 들어오도록 했고 이처럼 우리 조상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기 편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옥의 가치. 한옥의 가치,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살기 편하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한옥은 불편의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지. 한옥이 갖는 친자연의 의미입니다. 한옥이 갖는 친자연의 의미,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살기 편한 집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쓰여져 있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핵심 속소 통해 원리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 미시기후 찬 공기 주머니. 찬 공기 주머니가 잘 머물러 있게 처마가 찬 공기를 가둬두고 있습니다. 한옥마당에서의 일어나는 대류 현상. 대류 현상. 기체나 액체가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것. 기체, 액체 고르게 가열됩니다. 찬 공기 주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옥은 대류, 과학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이미 알고 있죠? 처마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튀어나와서 찬 공기를 오래 잡아두게 한다. 안채를 서늘하게 해준다. 이 글의 내용 방식 정의 대조 예시 나올 때마다 다 찾아 드렸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8번째 단락에도 잠시만요. 뭐가 있었었나?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죠.
또 빨간색 펜을 드시고 다음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글 전체에서 상중하 했는데요. 문단 내에서도 확인합시다. 기억.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활용해 마당에 찬 공기주머니 만드는 겁니다. 미시기후, 공기주머니, 찬 공기주머니. 엄청 중요한 얘기 다 나와버렸죠? 상. 미시기후란 단어 뜻 설명해 주죠. 숲과 산새, 지새와 물길 등 각 집의 주변에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나타난 구체적인 기후 현상입니다. 미시기후, 찬 공기주머니 얘네들만큼은 중요하지는 않네요. 중. 도시에서는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의 배산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하다라고 해놨었지만 글 전체 흐름에서는 빼먹어도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한옥에서 마당을 비워 앞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합니다. 미시기후를 활용합니다. 누가? 한옥의 과학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한옥 엄청 과학적이에요. 꼭 들어가야 되는 얘기. 상. 그러니까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 내용을 쓰면 화제는 찬 공기 주머니. 한옥에서 통을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 찬 공기주머니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밑에 나와 있는 2번에 1번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나 그렇듯 주제는 외워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친자연적 건축이다. 이 말은 엄청 중요한 말인 거지. 다음 문단에 또 살펴보시면요. 각 문단 간의 관계에는 세부적으로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대에게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넘어가지만 미친듯이 중요한 얘기다. 밑으로 내려와서 글을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것도 외워야 되나? 외우면 너무 좋죠. 머릿말 1개, 맺은말 맨 마지막 하나, 나머지는 중간.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지. 그걸 일일이 외우고 있을 게 아니라 맺은말 부분에서는 요약 정리해 줍니다.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이 쓰인 문단 기호 이미 여러분들 다 쓰여져 있고요. 재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상이지. 상 들어가 있는 부분 어디 있어요? 2, 3, 6, 9 얘네들 상에 해당되는 거구나. 삭제해야 될 부분들은 하, 중도 빼도 나쁘지가 않아. 됐을까요? 다음 윗글의 중심 내용을 백자로 요약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반드시 읽어 두셔야 되겠고요. 내신 대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중요한 부분에 네모 들어서 구멍 만들어 놓고 채워쓰기 시킬 거예요. 그냥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 이 지문 다 외우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까? 다음에 이것도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찾아본 건데요. 그랭이질이라고 알아요? 그랭이질?